비타민은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약해서 비염에 잘 걸리는데요. 이번에는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벌써 2주째 약을 먹고 있는데 비염이 나아지지를 않아서 또 병원을 찾았어요. 왜 항생제를 계속 먹는데도 호전되지 않는 거냐고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항생제 내성이 생긴 것 같군요. 이상 증상이 있어 병원을 방문해 병원성 세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라고 진단받으면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처방받는데요. 항생제는 세균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세균을 사멸시키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세균들에 사용할 수 있어 범용적으로 쓰이는 약제이죠.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박테리오파지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세균을 죽였는데요.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특정 세균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식으로 세균을 죽이는 기전을 가지고 있어서 항생제처럼 다양한 세균에 쓰일 수는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균과 바이러스의 특징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세균은 대표적인 미생물로 하나의 개체가 온전하게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엄연한 생물인데요. 나도 생물이거든. 구조를 보면 단단한 세포벽 안에 유전 물질과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기 복제와 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을 가졌지만 스스로 복제나 증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생물을 숙주로 삼아 기생을 하면서 생명활동과 증식을 하는데요. 생물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체예요. 난 생물한테 기생해서 살아. 이러한 바이러스 중 세균을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박테리오파지랍니다. 박테리오파지의 머리는 자신의 유전 정보에 해당하는 DNA를 단백질 껍질로 감싸고 있고 아래는 꼬리가 있어요. 세균과 바이러스 구분이 되시죠? 다시 세균과 항생제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병원성 세균도 나름 생물인 만큼 성장과 증식에 역사가 있을 텐데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항생제나 특정 박테리오파지로부터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세균 살려. 이들의 저항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을 획득한 경우가 있답니다. 이런 경우를 항생제 내성을 가졌다라고 해요. 이 친구는 포도상 구균이라는 세균이에요. 일반적으로 포도상 구균에 감염되면 메티실린이라는 항생제를 처방해 균을 사멸시키는데요. 그 과정을 이렇습니다. 포도상 구균은 여느 세균처럼 일종의 보호막인 단단한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세포벽은 당과 아미노산 사슬로 이루어진 구조물인 펩티도글리칸이 여러 층으로 겹쳐 이루어져 있어요. 이 펩티도글리칸은 세균에서 페니실린 결합 단백질이 짧은 아미노산 사슬인 펩타이드들을 재료 삼아 합성해 만들어진답니다. 세포벽을 이루는 펩티도글리칸층은 아미노산 사슬들이 이렇게 교차 결합해서 비로소 견고해지는데요. 이 아미노산 사슬들의 교차 결합 시 관여하는 효소가 바로 페니실린 결합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항생제 메티실린을 투입하면 메티실린이 페니실린 결합 단백질에 잽싸게 결합해 포도상 구균이 더 이상 펩티도글리칸으로 세포벽을 견고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든요. 불안정한 세포벽은 결국 보호막의 기능을 잃고 이렇게 세균을 파괴시켜 결과적으로 항균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세균들이 증식을 거듭하면서 내성이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메티실린 내성 유전자를 가진 포도상 구균이 등장했는데요. DNA에 메티실린 내성 유전자가 포함된 포도상 구균의 경우 PBP 대신에 그와 동일한 기능을 하되 구조가 미세하게 다른 PBP2A를 합성하는데요. 메티실린은 원래 PBP에만 결합할 수 있는데 세균 내에 PBP가 없고 왜 이상하게 생긴 PBP2A만 있으니 더 이상 세포벽 형성 억제를 못하게 되고 세균은 PBP2A로 견고한 세포벽을 형성할 수 있답니다. 메티실린 내성이 생긴 포도상 구균이 흔해져서 더 이상 메티실린으로는 포도상 구균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제로 쓸 또 다른 항생제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반코마이신 항생제입니다. 반코마이신 역시 세균의 세포벽 형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졌는데요. 메티실린처럼 PBP에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아미노산 사슬인 펩타이드의 끝부분에 결합해서 결국 세포벽 형성을 방해하도록 설계되었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반코마이신 항생제에 대한 내성도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 내성은 반코마이신 내성 유전자로 인해 나타나는데 자신의 DNA에 반코마이신 내성 유전자를 가진 포도상 구균의 경우 세포벽을 만들 때 펩타이드를 재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자 구조가 달라서 분자의 끝부분이 아미노산이 아닌 젖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한다고 해요.
세균들도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데 뭔가 숙연해지네요. 열심히 살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원조 포도상 구균은 PVP 단백질이 아미노산 사스린 펩타이드를 재료로 합성되어 펩티도글리칸 세포벽을 만듭니다. 메티실린 내성 유전자를 가진 메티실린 내성 세균은 PVP2A 단백질이 펩타이드를 재료로 세포벽을 만들어요. 반코마이신 내성 유전자를 가진 반코마이신 내성 세균은 PVP 단백질이 젖산으로 되어 있는 물질을 재료로 세포벽을 만듭니다. 증상이 있어 병원에 방문한 경우 의사 선생님은 일단 메티실린 항생제를 처방해 원조 포도상 구균 세포벽 형성이 억제되도록 균을 사멸시키실 거예요. 자, 일단 이거 먼저. 환자가 그래도 호전되지 않으면 반코마이신 항생제를 처방해 세포벽 형성이 억제되도록 균을 사멸시키시겠죠. 그래도 안 되면 또 다른 항생제를 처방하실 거예요. 특정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해당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세균이 등장할 텐데요. 끊임없이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는 것이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항생제 외에 또 다른 해결책이 필요해지고 있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정 세균에만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박테리오파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에요. 현재 충분히 많은 박테리오파지가 발견되었으니 다양한 세균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박테리오파지는 특정 세균에 특이적으로 결합해 본인의 DNA를 균에 침투시키는데요. 침투된 DNA는 세균의 소기관에 의해 복제가 일어나면서 막 증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때 세균의 DNA는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면서 세균 증식이 차단되는 거고요. 박테리오파지가 충분히 증식되면 결국 세균을 사멸시키고 증식된 박테리오파지들이 외부로 방출이 된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세균 사멸시키고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이때 방출된 박테리오파지들 중에는 자신의 DNA 대신에 세균의 DNA를 품고 있는 것들도 있게 되거든요. 정상 박테리오파지가 아닌 세균의 DNA 조각을 품고 있는 박테리오파지가 만약 또 다른 세균을 감염시키면 증식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세균을 사멸시킬 수도 없죠. 더 문제인 건 만약 그렇게 품고 있는 세균의 DNA 조각 중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예요. 박테리오파지는 분명 세균을 감염시켰는데 박테리오파지 증식은 안 일어나고 오히려 세균에게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전파시킴으로써 항생제 내성 세균을 만들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답니다. 현재 박테리오파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박테리오파지에 의해 보다 더 많은 세균들의 항생제 내성이 전파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생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답니다. 오늘은 세균의 항생제 내성과 박테리오파지에 의한 내성 전파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올해 수능에 연계될 만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